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좀 언제쯤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좀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. 자,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꼭 끝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상 올라오는 거 다 확인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추천주도 추천주지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는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뭐 세진중공업도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많은 부분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때 제가 5,000원 이 밑에서 좀 매수를 5,500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, 아직까지도 뭐 갖고 계셨다가 조금 크게 수익적인 부분으로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뭐 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. 자, 비단 뭐 세진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조금 미국 대선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, 자, 11월 3일부터 이렇게 조금 미 대선 임박한 상황인데, 자, 그러면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더 그린 뉴딜이나 좀 풍력, 좀 태양 이쪽에 좀 이슈를 받을 수는 있는데,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다,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풍력 관련주나 좀 태양광 이쪽 뭐 세진중공업 뿐만이 아니에요. 뭐 SDN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단기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지금 원래는 2,400원, 좀 2,000원 이 라인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뭐 5,72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, 만약에 당선이 실패하면은 굉장히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조금 위로 간다라기보다도 좀 밑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,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, 지금 뭐 한 번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은 조금 이 바이든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다른 이슈를 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대주주 3억 이게 있죠. 대주주 3억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1년에서 2년 유예로 좀 가닥을 잡긴 했는데, 일단은 뭐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서 일단은 좀 연기를 좀 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, 이것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 1번은 해소가 됐고, 자,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뭐 유럽에서나 뭐 미국에서나 뭐 심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되는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,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
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바이든 당선이 실패하면은 분명히 태양광이나 풍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이것도 12,000원에 추천을 해드렸다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했고, 그리고 12,500원에서 조금 우리가 실현을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,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. 자, 트럼프가 두산중공업을 부른 적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왜 불렀을까?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, 자,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조금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왜 원전 관련해서 굳이 두산중공업을 불렀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, 자, 보통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원전 자체가 굉장히 필요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발도상국들은 좀 중국 회사가 조금 원전을 뭐 맡기거나 뭐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미국이랑 중국 자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, 안 좋기도 안 좋고,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분명히 세계 중심으로 좀 자리를 잡고 미국에 의해서 좀 컨트롤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가 만약에 뭐 수주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의뢰를 하거나 하는 꼴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못 봐요. 못 보고 믿음도 없고 하기 때문에, 그나마 원전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 거기서도 조금 두산중공업을 좀 직접 불러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원전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좀 개발도상국에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시고, 자, 결국에는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면은 조금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고, 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우리나라도 뭐 미국 앞에서 좀 그렇게 뭐 힘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. 뭐 미국이 시키면은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거의 뭐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, 조금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도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, 기관에서도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결국에는 그러면은 기관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, 이 기관들은 또 손해를 안 보려고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기관들 매수 신나게 들어와요.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, 이거 전에 원래는 기관들 자체가 갖고 있었던 이 평단가 자체가 좀 13,000원 밑에서 굉장히 좀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또 한번 끌어올렸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결국에는 또 이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도 기관이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,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좀 기관 수급에 의해서 좀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러면은 왜 12,000원을 제가 처음에 매수를 했냐,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, 자, 처음에 이제 두산이 이슈를 받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어요. 자, 결국에는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이만큼 이 라인까지도 조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12,200원 이쪽 라인이죠. 이쪽 라인까지도 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려오면은, 그때 내려왔을 때 22,000원 이 라인이 내려왔을 때는 그 밑에서부터는 좀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정확히 이쪽 라인에 왔을 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역시나 이것도 뭐 수익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뭐 수익도 당연히 수익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, 자,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
그냥 매수 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처음부터 좀 습관적으로 좀 몸에 배셔야 돼요. 몸에 배어야지만 좀 뭐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, 아,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눌렸어.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여기서 좀 매수를 해봐야겠구나. 이런 식으로 좀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W를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뭐 지수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라인 자체를 좀 지킬 거예요. 지킬 거기 때문에 좀 기간 수급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같이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결국에는 이거는 좀 15,000원 라인에서 좀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, 이 위에 고점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, 최종적으로는 좀 18,000원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뭐 됐다 해서 뭐 바로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전 하나를 짓는데 최소 10년에서 좀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장기로 보시려면은 진짜 한 이 정도는 기다리시면서 좀 장기로 보셔야지만 좀 크게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. 날 수는 있지만 분명 10년에서 15년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슈를 받아서 올라갔을 때는 좀 끊어 주셨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사고, 좀 다시 수익 챙기고 밑에서 다시 사고,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천천히 느긋하게 최종까지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솔루스, 그 다음에 뭐 밥캣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. 이 두산중공업 자체만 조금 굉장히 좀 목숨을 걸고 이것만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지금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뭐 당기순이익 자체라든지 뭐 영업이 굉장히 좋진 않아요. 지금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데,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두산중공업을 좀 살리려고 좀 다른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한다,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두산이 굉장히 힘들긴 해요. 뭐 재무 자체도 조금 그렇고, 좀 우리나라 좀 일반 대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구조를 좀 갖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이나 뭐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키우려고 하는데,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부분을 좀 매각을 하고 좀 팔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과는 좀 다른 길을 좀 가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를 굉장히 잘 잡아 놓으면은 좀 편안하게 좀 풀어 나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시장도 빠지고 흔들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뭐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수익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,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혼자서도 좀 승승장구 하시면서 좀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, 뭐 기술적인 분석, 뭐 사업에 대한 이 회사의 사업 분석, 이런 것도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좀 같이 하시면서, 지금 베스트가 뭐 2개월 하시면은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11월, 12월 좀 힘든 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거는 좀 공부를 하시고, 좀 내년부터 나는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 좀 11월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, 4분기 어차피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뭐 달라지거나 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를 하셨다가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좀 빨리빨리 뽑아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1월 12월 달은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
이 카카오 게임즈예요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서서히 원형 바닥형처럼 좀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도 만들고 조금 원형으로 좀 이 차트 자체를 좀 원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러다가 좀 벌써 4거래일째 조금 양봉 캔들이 나왔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이것도 5만원 이상까지도 조금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,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눈여겨 봐야 되냐면은,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로 해서 좀 게임 위주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. 뭐 카카오 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뭐 넵튠,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. 아이고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를 받고, 이거 결국에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회사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게임 자체가 조금 굉장히 많은 유행을 하고, 뭐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뭐 모바일로도 하고 PC로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좀 게임 자체가 뭐 재밌고 많이 한다고 해요. 뭐 저는 뭐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재밌게 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, 좀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힘이 생성이 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좀 신규 상장들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아서 조금 날아가고 있는 게 굉장히 보여요. 자, 센코도 그렇고, 센코도 여기 끌어올렸다가 뭐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, 결국에는 이쪽 라인 13,000원부터 17,500원까지 올렸다가 좀 빠지는 모습도 있고, 자,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타로도 수익을 냈던 부분이 있는데, 이것도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. 올렸는데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밑에서 좀 만들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동글뱅이 원형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좀 거래량 자체가 조금 탄력이 붙으면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갈 힘이 굉장히 갖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뭐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조금 흘러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,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또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 좀 안 간다 싶으면은 좀 빨리빨리 잘라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45,500원 밑에서부터 지금 매수가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 한 43,500원까지 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당시에도 조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형성되는 게 가장 맞다,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여러분들 조금 매수를 하셨다가 단기적으로 이것도 거래량이 한 번씩 붙을 수 있어요.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 지금 뭐 거래량이 안 붙는 것도 아니고, 지금 게임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